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은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고착화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영향들 또 국내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지 방향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상훈 KB증권 채권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과거에 상당 부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경제 침체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수순으로 간다는 의견. 반대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의견. 네, 팀장님은 어느 쪽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에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관심인 이유가 과거에 7번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있었으면 그 중에 이제 5번이 1년 정도의 후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왔었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 2번이 안 됐던 경우가 소위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보험성 인하였던 이제 95년과 98년의 이제 시기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침체를 리세션을 이제 어떻게 사전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를 리세션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번에 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자체 방향이 이제 아래쪽은 뭐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전에는 한 3회 정도 인하는 보험성 인하를 예상했다가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이게 그 보험성 인하가 아니고 경기 침체형 인하, 그러니까 7번 중에 2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닌가, 그걸 좀 지금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는 듯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연히 높다. 아니면 이제 이전과는 다르다. 그 질문에 한 중간쯤 답을 주셨습니다. 지나고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예. 그리고 어쨌든 당면한 문제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전개가 되고 있고 일본 가구의 경제 보복은 사실은 불안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이미 좀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경제 여파는 증시 여파는 여전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앞서 이어서 이제 미중이 만약에 뭐 전격적으로 타결되면 당연히 이건 뭐 침체형 인하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뭐 미국 경기도 뭐 그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과 걱정은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것 같아. 지금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중국에 이렇게 소위 이렇게 협상을 얘기를 해도 중국 측에서 좀 이걸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니냐, 뭐 내년 예를 들면 대선까지 이렇게 장기화, 그런 걱정이 시장 가격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그 이 한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일단 한일 그 무역 이제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경제 지표라든지 여기에 지금 반영은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게 영향이 크지는 않고요. 보면 뭐 수출에서 일본량이 좀 줄어드는 지금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래도 4분기 올해 안에 일단 뭐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아마 4분기 그 숫자들에는 조금씩 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다행스럽게 물론 뭐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 간에는 아무도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외 변수보다도 실제 외국인 자금이 들고 나는 것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는 주장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식 쪽은 어쨌든 뭐 MSCI의 영향도 있지만 상당히 매도 쪽으로 최근에 잡히고 있는 거고 채권은 안정적이었는데 채권 시장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좀 빠졌습니까? 잔고 기준으로는 12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외국인이 2조 원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 그 국가별로나 이렇게 공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확인은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추정은 이제 일부 펀드 성격에서 아무래도 한국 그 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한국 채권 시장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양호한 편이어서
뭐 다른 쪽에 뭐 예를 들면 다른 그 신흥 국가들 지금 조금 우려가 있는 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조금 뭐 유출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판거는 좀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우려할 수 전체 영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잔고 기준으로는 뭐 126조 원에서 2조 원이니까 그렇게 네. 크지는 네, 않고요. 네. 보면요, 예. 과거에 이제 그 좀 우려가 있었던 경우가 2015년 12월에 연준이 처음 금리 인상하고 2016년에도 이제 그때 뭐 신흥국 뭐 자금 유출 우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 채권 잔고가 한 10% 정도 연간으로 감소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또 큰 뭐 문제도 없었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120조 원대라면은 뭐 그때를 적용한다면 한 20조 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도 있지만은 뭐 그 당시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훨씬 더 많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국내 뭐 소위 그 국가 신용 등급이나 이런 이제 소버린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희는 뭐 아주 큰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있습니다.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예. 말씀입니다. 예, 다만 좀 들고 남이 있고 공교롭게 지금은 주식과 채권이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예. 보겠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채권 시장은 특히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외환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예. 점에서 볼 때 우리 원화가 약세에서 제법 아직 좀처럼 못 돌아 나오고 있고 그거는 뭐 위안화 영향도 있고 요인들이 많습니다. 외환 시장 좀 전망해 주세요. 예,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예상했던 1,220원이 한번 도달했었죠, 요 앞에.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수준에서 당분간 등락하다가 원화가 올해 이제 뭐 주요 국가 중에서 좀 약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경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중이라든지 한일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출이 좀 둔화되면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원화가 좀 약간 펀더멘탈 요인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에 연동되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뭐 여기서 미중 분쟁이 더 격화되거나 좀 펀더멘탈 우려가 있으면은 일단 1,250원 정도까지는 좀 저희는 그 다음에 레벨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몰려 있습니다. 금통위가 내일 있습니다. 금통위 전망하고요. 또 채권 시장 주목해야 될 변수 있으면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금통위 뭐 이번 주는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네. 예, 8월은 동결, 10월은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시장이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동결하더라도 뭐 인하 기대 자체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주목해야 될 거는 뭐 당연히 9월 FOMC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 그 폭이 이제 뭐 시장의 기대를 충족 못 시킬 수는 있는데 점도표가 얼마나 조정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험성 인하나 침체성 인하에 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채권 시장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